네, 1국 이제 거의 다 뒀습니다. 한 집 정도의 끝내기만 남겨놓고 있고요. 네, 대역전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셋. 네, 지금 계속해서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계산을 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김수진 선수가 뭐 대략 한 10집가량 남을 것 같네요. 백이 찌르고 따내면서 흑은 우학이 나중에 갈 수가 필요할까요? 네, 우아기 쪽은 한 수 정도 갈 네. 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손을 뺀다면은 귀 쪽에서 백이 끊었을 때 이곳을 끊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나가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지만 다 공배가 찬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이쪽을 붙이면요. 흑이 끼워 있더라도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형태가 된다면 그래서. 빅이 납니다. 지금 가장 큰 끝내기 자리는 좌변 패인데요. 넷. 다섯. 승부와는 무관한 거군요. 아, 네, 좌변패는 뭐 물론 큰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두 집짜리 끝내기가 남아 있을 때는 저 끝내기를 보통은 하지 않는 것이 정수고요. 네, 이곳은 보시면은 백이 따내는 것이 한 수, 두 수, 세 수를 둬야 세 집이 늘기 때문에 흑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두 집짜리 끝내기 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하겠죠. 아, 네. 네, 지금은 뭐 별다를 거 없이 대략 한 10집 정도 차이로 무난하게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조혜연 선수도 이 좌변 쪽의 형태가 이렇게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조여붙임 당하면서 흙이 따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쪽을 젖혔을 때 백이 한 발 물러서서 받았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일단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김수진 선수가 뭐 개가가 된 거죠. 여기를 있는 것은 백이 따내면은 이쪽의 권리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지금 뭐 흑이 두 수를 두는 것과 백이 두 수를 두는 게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따내면서 백이 한 집이 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 흑 한 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따내는 것은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팩감이 많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백 쪽으로 포인트를 줘야 되고요. 네. 뭐 그런 계산으로만 보면은 그냥 딱 두 집짜리 끝내기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네, 그래서 김수진 선수가 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패를 하다 보면 수순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빨리 끝내자고 합니다.
백이 끊을 수 없는 곳 두 집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반면 11집 차이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약간은 결과적이지만 조혜연 선수가 중앙 쪽에 받은 수로는 하변 쪽에 아예 막으면서 버텼으면은 네. 어차피 한 점을 끊어 잡는 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조혜연 선수는 좋다고 보고 중앙 쪽을 지키면서 그나마 형세가 미세하게 흘러갔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오히려 그냥 여기를 막아서 집으로 아예 이제 흙이 버틸 수 없게끔 하는 편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 백이 중반부터 계속 유리했기 때문에 후반 가서는 많이 다섯, 추위를 탔던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바둑이 좋으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네. 흙이 우변과 하변에서 맹공을 펼쳤기 때문에 좀 사는 것에만 생각을 한 나머지 돌들이 많이 움츠려졌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끝내기는 중앙만 남았습니다. 셋, 넷, 다섯. 네, 이제는 정말 닫았습니다. 백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데 입구자 교환을 한 다음에 네. 이곳을 두면서 2패를 버티는 것 이외에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끝내기가 없거든요. 이쪽을 잇게 된다면은 뭐 흙이 이쪽에 끝내기를 했을 때 이제 종국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거의 공배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돌을 거둡니다. 네, 지금 조현 선수도 네. 좌변 쪽에 당하는 형태를 좀 간과를 해서 중앙 쪽을 최대한 두텁게 지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젖히는 수를 못 본 게 이 바둑의 패인이 된 것 같아요. 김수진 선수가 정말 큰 판 가져간 것 같습니다. 계속 불리했던 바둑 끝내기에서 따라잡으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김수진 선수가 출사표에 내세웠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하변 이민진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수를 만들어냈었는데요. 하변만 보면 백이 어떨까요? 좀 지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백이 크게 한 게 없어 보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변 또한 흙이 어느 네. 정도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지금은 자세하게 개간을 해보진 않았지만 흙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찌됐던 차이가 전혀 크게 날 바둑은 아니고요. 아, 네, 오히려 바둑이 백이 좋다고 하네요. 아, 중앙 흙이 너무 엷어서일까요? 네, 이쪽 부분의 약점이 네. 꽤나 신경이 쓰이는 듯 합니다. 네, 당장은 흙이 중앙을 두지 않고 상변 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기하네요. 부분적인 모양만 봤을 때는 하변 쪽도 크게 견제를 당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우변 쪽도 흙이 그래도 돌들이 살아 나오면서 집이 크게 나진 않았는데 이쪽의 형태가 여기 좀 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상기 흙 사활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우상 쪽의 사활은 흙이 살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여기서 연결을 해야 한다면 흙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백이 반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나오면 아, 흙이 이쪽을 끊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늘어서 중앙을 잡더라도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진 않거든요. 아직 안 잡혔네요. 네, 단순하게 입구자를 두는 것은 틀어 막아서 찝었을 때 이쪽에 돌파되는 게 있기 때문에 뒷맛이 정말 나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기세인가요? 우변을 방치하고 흙은 상변을 끊었습니다. 네, 지금 이민진 선수는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흙이 끊었을 때 그냥 이쪽을 받아서 깔끔하게 살아두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 남았습니다. 지금 상변 쪽을 두질 않고 우변 쪽에 계속해서 흑돌을 잡아둘 생각이었더라면은 애초에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해서 크게 갔어야죠. 네, 크게 잡는 게 네. 훨씬 더 좋았죠. 아마 지금 초입기를 사용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상변 쪽을 사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가장 득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살리면서 30초. 사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가장 좋은데요. 네, 이게 사활이 조금은 찝찝하죠. 치중을 간 다음에 2선을 내려서서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간다면 네. 백이 물론 1선에 빠지는 것을 선수로 하면서 이 귀 쪽에서 뭔가 수단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일단 백의 입장에서 바둑이 좋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머리가 아프죠.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막아간 건 그래도 좀 나을까요? 글쎄요, 이쪽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 둘, 흑도 두 점을 잡는 수가 다섯, 남아 있는데 이민진 선수가 이렇게 받은 것은 다음에 백이 이쪽에 연결하면서 선수로 이 세 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간 수도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흑도 지금은 이쪽을 건너 붙여서 백이 막는다면 이젠 두 점을 잡았을 때 둘, 셋, 원래는 백이 이쪽을 치받아서 선수로 사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여덟, 지금은 아홉, 백이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선수로 흑은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두 점이 꽤 요석인데요. 네, 흑이 두 점을 선수로 잡을 수만 있다라면 이런 데를 나왔을 때 흑돌이 차단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더 이상 이 두 점을 잡게 되면은 상변 쪽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두 점이 생각보다 꽤 요석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끊어 잡는 것도 백이 절대 선수가 안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얼핏 개가를 해봤는데요. 중앙 쪽이 만약에 백이 크게 이득을 보지 않는 선에서 흑도 깔끔하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30초. 그거는 뭐 집으로는 흑도 할만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변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변과 우변이 엮였을 때입니다. 오정화 선수는 상변의 백 두 점을 백은 선수로 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군요. 네, 지금 이쪽을 찝는 것은 네. 흑도 끼워서 이거는 백이 잘 안 되고요. 오정화 선수도 최대한 이쪽에 두 점을 살리는 타이밍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금 흑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쪽을 젖혀서 백이 젖힌다면 이거는 손을 빼는 게 가능한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것이 둘, 정수로 보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선수로 틀어막히는 것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길 나가서 계속해서 흑도를 괴롭히는 게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계속 흠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흑도 살짝 이곳을 붙이는 타이밍이 이제는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만만치가 않네요. 이어서 받는다면은 흑이 네. 10초. 하나, 둘, 늘어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다섯, 지금은 백도 여섯, 이쪽을 치봤고요. 일곱, 찌른 다음에 아홉, 여기를 먹여쳐서 흑의 수를 한번 줄인다면 남았습니다. 흑이 끼우고 이렇게 단수 치고 메웠을 때 백이 세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이쪽에 따내는 교환을 하더라도 백이 수가 빠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흑은 이제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백도 단수 치고 치봤고요. 흑이 받은 다음에 이곳을 밀어서 이제 이 흑돌에 대한 사활이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든 안 나오나요? 부분적으로는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10초. 하나, 둘, 셋, 잊고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여섯, 지금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흑이 깔끔하게 사는 형태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벗어날 수도 없네요. 네, 아까의 형태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흑돌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완전히 대국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삼국 선수들이 둘 때 보통 1국 끝이 나는데요. 보통 한 번씩은 보거든요. 결과가 궁금하기 때문에 잠깐 내다보는데요. 반상에서 눈을 떼질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민진 선수는 네. 들어가기 전에 조혜연 선수가 바둑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승부판일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결과는 일단 서귀포 70리 팀이 2대 0으로 지금 승리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그 자리 백이 꼬부린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흑돌이 못 살아요. 꼬부리니까 흑 쪽으로 그래프가 급격하게 기울었는데 흑도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유일하게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백이 그곳을 먼저 들여다봤었어야 됐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 편이 네.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지금 오정화 선수 이쪽에 들여다본 다음에 백이 이을 때 이곳을 둬야 돼요. 흑도 이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두는 게 좋네요. 백도 부분적인 사활은 이쪽을 꼬부려서 잡으러 가는 게 근데 이게 30초. 하나, 둘, 셋, 흑이 살아있네요. 다섯, 찝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한 점을 이으면서 이쪽에 선수를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저도 이쪽 부분에서 살짝 착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정화 선수가 한 점을 끊어잡질 네. 않고 입구자를 둔다면 흑이 마지막 살고요. 하나, 둘, 아, 네,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민진 선수가 흑도를 잡으러 가면서 상변 쪽에 2점도 잡혔고요. 이 2점이 단순히 뭐 집으로 내 집이 아니라 흑이 이쪽을 젖히고 패 아. 형태로 백도를 추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이 2점이 단순 내 집이 아니라 한 10집 이상 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흑이 호구를 치니까요. 30초. 바로 하나, 탄력이 생겼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이민진 선수도 흑도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랑 좀 비슷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돌을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착수는 못합니다. 초읽기 2번을 보냈습니다. 흑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는 게 보이니까 마지막 하나, 둘, 개가를 시작했죠. 넷, 네, 이제 네. 백은 뭐 흑도를 잡으러 갈 수가 없고 개가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미 좀 손해를 많이 보긴 했어요. 자, 그리고 한 점 있는 곳이 선수는 되는데요. 흑이 받고 나면 좌상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좌상 쪽에 네. 흑이 이곳이나 뭐 이쪽으로 잡는다면은 마지막 근데 이곳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네요. 사활을 생각을 한다면 이쪽이 다섯, 여섯, 더 좋습니다. 지금처럼 봤더라도 여전히 이쪽을 젖히면서 백을 괴롭히는 것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오정화 선수는 뭐 이곳보다는 그냥 이쪽을 두면서 다음에 여기 날일자를 두고 치받는 게 기분이 또 좋거든요. 패를 할 생각이 없을까요? 확실한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민진 선수 지금 급격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네.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상하죠. 지금 상변 쪽에서도 손해를 받고 흑대마를 잡으러 가면서도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임도 많아졌고요. 마지막 하나, 오정화 선수가 이제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분 좋은 교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쪽까지는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제 큰 자리는 이 우상 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좌 쪽에 미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보다는 이 좌 쪽이 좀 더 커 보이기는 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젖혀 있는 끝내기는 뭐 부분적으로는 선수의 교환이 되긴 하지만 왠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까울까요? 네, 조금 더 백돌에 대한 사활을 추궁을 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단순히 집으로 가서 이길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끝내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중앙은 흑이 또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집 날 곳은 아니겠죠. 흑이 둔다면 흑집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이 둔다고 해서 백집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계산을 할 때 네. 뭐 흑을 뭐 한두 집이라도 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넷. 지금처럼 빠져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 쪽으로는 조금 득이 되겠지만 네. 뭐 상변 쪽의 끝내기를 봤을 때는 두 집 정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뭐 계산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민진 선수는 지금 중앙 쪽을 노리고 있네요. 네, 그곳을 미는 게 네. 지금 좌 쪽에 젖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좌 쪽에 젖히는 게 집으로는 더 큽니다. 네. 이곳이 훨씬 집으로는 큰데요. 이곳을 밀었다는 것은 이제 중앙 쪽에 백돌이 왔을 때 이 전체적인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민진 선수는 그 점을 노리는 거죠.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우정화 선수는 좌 쪽에 젖히는 끝내기를 한 다음에 중앙 쪽에 한 수 가일수를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전하게 둡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차이는 뭐 반면 한 10집은 흑이 무난하게 남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개가에 여념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중앙 쪽에 흙이 단 몇 집이라도 불었습니다. 지금 끝내기로 본다면은 좌쪽에 젖히는 게 여전히 가장 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러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흙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막는 것도 큽니다. 근데 이쪽을 이어서 그냥 정리를 한다라고 보더라도 아, 두터운 자리인가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대략적으로 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반면 한 10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을 젖히는 것은 약간 손해죠. 여기는 흙이 치중을 간 다음에 백이 빈삼각으로 둔다면 찌르고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아, 네. 이쪽으로 교환을 한다면 여기 한 집이 나면서 뭐 이것 또한 집으로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집 차이가 납니다. 심오한데요. 일단 상변 쪽에서 오정화 선수가 한 집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넷, 아직까지는 오정화 선수가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또 모르죠. 백이 받는다면 그 근처에 두 점 살리는 것도 집으로는 커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쪽도 넷, 아, 우하귀는 안 큰가요? 이곳이요? 네. 이쪽도 큽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는 것도 크죠. 아직까지는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 이쪽을 먹여쳤다는 것은 나중에 단수를 치면 흙이 이렇게 이을까봐 이곳에 먼저 먹여친 건데 오정화 선수는 여기 단수 쳤을 때 아마 두 점을 살릴 생각은 여덟.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판이 승부를 가른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지금 오정화 선수가 조심스럽게 계속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네. 이쪽을 이어서 살리는 게 가장 깔끔한 끝내기가 되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은 끊은 다음에 나중에 뒤쪽에서 단수를 치면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한 점을 따내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득입니다.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민진 선수 그쪽을 잇는 끝내기는 흙이 이었을 때 네. 여기서 뭔가 특별한 수가 없다면은 집으로는 손해인데요. 나중에 한 점을 따내면 흙이 끊어 잡아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있었거든요. 흙이 이으면 별 수가 없죠. 하나, 둘, 네, 지금은 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전히 차이는 한 10집 정도에서 전혀 좁혀질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중앙을 남겨놓고 이제 귀나 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뭐 백이 중앙 쪽에 삭감을 네. 하는 게 크고요. 뭐 여기를 미는 것도 큽니다. 밀고 그냥 여기가 교환이 됐다라고 본 다음에 백이 중앙 쪽에 삭감을 하고 흙이 두 점을 끊어 잡아서 여섯, 정리가 된다면은 여덟, 네, 이것 또한 한 10집 정도 흙이 앞서고요. 후반전 들어오고 나서는 10집, 반면 10집 불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아까 이쪽 부분이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섯, 네. 일곱, 이제 여덟, 정말 미세한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흙이 이쪽에 4점을, 그러니까 4집 정도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흙돌도 깔끔하게 살렸기 때문에 지금 대략 10집 정도 차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민진 선수는 여기가 만약에 백이 정말 두텁다면은 지적하는군요. 네, 이쪽을 붙여서 흑도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섯, 흑이 나간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점이 이민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쩌면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백이 잡으러 간다면은 입구자로 나오고요. 치받고 끊으면 오히려 이 백 한 점이 지금은 잡히게 됩니다. 백이 혹시 중앙 쪽에 하나 치받아 놓는 것이 선수가 안 될까요? 이곳이요. 하나, 네. 둘, 셋. 근데 이곳이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지금 될까요?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흑이 꼬부린다면은 네, 이것도 백이 잘 안 네. 됩니다. 붙여야 되는데 치받고 찝었을 때 연결하는 것과 이 두 점이 잡히는 게 맛보기로 백이 안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우정환 선수도 확실하게 그 교환을 해버립니다. 떨렸나 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민진 선수도 뭔가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변 뚫리는 곳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중앙 쪽에 끝내기를 합니다. 마지막 지금 우정호 선수도 형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받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다른 쪽에 끝내기가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정호 선수 반발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이민진 선수도 우변 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좌변 쪽에 밀고 들어가면서 반발해야죠. 지금 바쁩니다. 우변도 봐야 되고요. 지금 중앙 쪽 흑이 안 받은 것도 수읽기 해봐야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우정호 선수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이민진 선수도 일단 이쪽을 밀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네. 흑이 끼운다면 여기 단수치고 이어서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을 찝어서 이쪽 부분을 다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좀 걸려 있으니까요. 백도 두 점을 잡는 정도로 근데 지금 오정호 그 길을 선수가 굳이 갑니까? 글쎄요. 좀 이겨있는 바둑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거 밀고 들어가면은 이거 다 살릴 수가 있나요?
이민진 선수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네. 치받았는데 응징을 잘못한 것일까요? 쭉 올라갔던 백의 승률 그래프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이거는 흙이 네. 받았을 때요. 백이 계속해서 흑돌을 잡으러 가기가 둘, 쉽지가 않습니다. 셋, 넷, 여기 치받는 게 만약에 선수라고 하더라도 찌르는 교환이 여덟,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네요. 연결이 안 되나요? 끊기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흑은 그냥 뒤로 받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차피 흑은 우변 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민진 선수가 오히려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중앙 쪽에서 여기 밀고 들어가면은 흑이 타협한 방법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흑이 아까 계산을 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흑집이 네. 3집 정도 줄었고 백집이 한 5집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변과 차이가 없을까요? 네, 이쪽은 흑이 있고 여기 날일자 정도까지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쪽에 백이 받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백집이 10, 12, 14, 16집이 나던 것이 지금은 한 집, 셋, 그리고 이쪽이 한 다섯, 5집. 일곱. 네, 집으로만 봤을 때도 흑이 전혀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정화 선수가 여전히 네. 남는 형세입니다. 다시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형세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것도 먹여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한 집 손해지만 일선에 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나중에 단수를 치고 따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한 칸을 띄어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돌 전체를 좀 추궁을 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여기 틀어 막고 이을 때 이곳으로 한 칸을 띄어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럴 생각이었더라면 먹여친 수로는 그냥 이은 다음에 백이 그래도 이을 때 됐네요. 날일자를 둬서 끝내기를 네. 하는 편이 셋, 더 좋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는 지금 미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집을 세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정화 선수는 별로 유리한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네, 오히려 표정을 봤을 때는 오정화 선수가 지금 실수를 한 듯한 느낌이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 100집은 13집, 이쪽 한 10집 정도, 23, 28, 30, 34, 35, 39, 여기까지 집이라고 본다면 한 40집 정도. 다섯, 40에 여기는 여덟, 아홉, 지금 오정호 선수 먹여친 다음에 그쪽을 밀어간 것은 글쎄요. 백이 이쪽을 끼워서 받는다면은 지금 네. 이쪽의 교환은 전혀 이득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민진 선수가 그쪽을 찝은 것도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팩토리 이곳에 왔을 때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여기서 한 집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을 그냥 찌르고 밀어 올려서 끝내기를 하는 게 더 좋았죠. 오정호 선수 지금 이쪽을 둔 수도 반대편으로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백이 쉽게 찌른 다음에 이곳에 교환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편의 호구가 조금 더 득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지키라는 거군요. 네, 흙도 끼워 이어서 받는다면 무난하고요. 네. 뭐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수가 나진 않겠지만 백이 찌르고 먹여치는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치고 따낸 다음에 흙이 따낼 때 이쪽을 되따내는 이곳의 끝내기가 큽니다. 넷, 다섯, 네, 백도 이쪽에 찝고 붙인 수로는 그냥 끼워 이어서 끝내기를 하는 편이 더 집으로는 득이었고요. 네, 좀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다음에 이쪽에 끊기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이 우아 쪽의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흙이 선수라고 본다면은 백이 따내더라도 흙이 따냈을 때 이 백돌 전체가 못 살아 있죠. 바로 받아야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곳은 백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먹여쳐서 이곳에 끝내기는 그래도 흙의 권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흙도 부담이 돼서 이 패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들어가는 뒷맛이 남아있죠. 백도 지금은 뭐 이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 두 점을 살리면서 버텨야 됩니다. 마지막 지금 그냥 이쪽을 받고 네. 두 점을 잡게 되면 이게 단순히 여기 5집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치받고 이곳까지 또 선수로 되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찝으면서 또 이쪽에 백집이 또 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네, 그쪽에 끝내기가 네. 6집 이상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렇다면 백은 중앙 쪽 후수로 하는 것보다는 두 점 살리는 편이 나았겠습니다.
묘하게 바꿔치기가 일어나면서 타협이 됐는데요. 차이는 여전히 10집 정도. 그 차이를 이민진 선수가 좁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도. 근데 지금은 이쪽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흙이 이쪽에 교환이 되더라도 네, 큰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러면 상변이 가장 클까요? 네, 집으로는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게 가장 네.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이쪽에 하나 찔러둔 다음에 이곳을 막는 게 큽니다. 그러면은 백도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곳에 패를 하는 게 이제 다섯. 마지막 큰 자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상변 맞기 전에 먼저 굴복을 시키는군요. 네,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백은 있는 것보다는 상변 쪽이 커요. 아, 지금 흙이 따냈을 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은 백이 받는 게 역끝내기 2집인데 상변이 더 큰가요? 네, 상변 쪽은 5집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상변 쪽을 둔 다음에 근데 이게 단순히 집이 다가 아니네요. 여기에 흑돌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 먹여치는 게 강력해집니다. 오정화 선수도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이쪽에 찌르는 교환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백이 따내면은 그냥 이쪽을 끊어서 마지막 이곳에서 2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패를 지더라도 넷, 뭐 큰 손해가 없습니다. 뭐 한 집 정도 손해가 볼 여덟, 아홉.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틀어 네. 막으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여기 그냥 따내고요. 상변 쪽을 당하더라도 한 점을 때려내면은 이곳과 이곳의 끝내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쪽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5집이 좀 넷, 안 안 될까요? 돼요. 네. 일곱, 여덟. 자, 이민진 선수는 상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손을 뺄까요?
팩감을 씁니다. 이곳은 얼핏 보면 한 집처럼 보이지만 네. 나중에 이쪽에 단수를 친다면은 어느 곳은 받아야 되네요. 네, 이곳으로 네. 있는 게 정수가 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쪽을 잡는 끝내기가 컸죠. 두 선수는 지금 끝내기는 뭐 거의 반집승부인데요. 네, 분위기는 반집중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네, 서로 우하기 패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팩감은 이민진 선수가 맞나요? 네, 많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있는 팩감은 두 선수가 모두 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선수도 일단 패를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요. 네, 이 두 선수가 늦게 두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싶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우하기 패로 10분을 갑니다. 이민진 선수 바둑은 항상 좀 치열한 느낌이 들죠. 좋은 뜻인 거죠? 네, 바둑이 정말 재밌죠, 이민진 선수가. 마지막 하나, 둘,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두 선수 모두 초읽기를 불러야 착수를 합니다.
네, 오정화 선수도 그쪽에 찌르는 교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패를 한 거고요. 여기서 갑자기 왜 중앙을 갔죠? 패를 따낼 차례였는데요. 제대로 둔 거 아닙니까? 중앙을 하나 찔러둔 다음에 흑이 세 점을 이쪽을 하나 교환을 네. 한 다음에 세 점을 따냈고요. 그럼 백이 이제 이쪽에 패를 따내면서 백이 패를 따내지 않고 중앙을 하나 또 찔렀죠. 그랬습니까? 네. 이쪽에 찌르는 것을 팩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 순간적으로 개가라고 있어가지고요. 자세히 네. 보진 않았는데 네네. 아마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패는 흑이 한 번 양보를 했고 백이 해소를 안 하니까요. 다시 한번 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선수가 미세하다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물러날 만도 한데 끝까지 패감을 씁니다. 오정화 선수 또한 좀 치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치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미세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시 물러납니다. 그곳을 젖은 수는 일단 두더라도 여기를 찝어서 두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네, 이것은 있고 백이 우아 쪽에 패를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찝어서 네, 지금 그쪽을 찝어서 두는 것은 네. 이 패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보통 저 패는 흑이 이길 수 없는 네. 패인데요. 이게 단순히 백이 상변 쪽에 패를 하지 않고 이 우아 쪽에 따내는 것을 팩감으로 사용을 했을 때 흑이 해소를 하고요. 같이 해소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곳에 단수 치는 교환이 이쪽에 집인하면서 선수로 듣지를 않기 때문에 다섯, 단순히 여기만 따내더라도 흑이 2패를 버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백이 이쪽에 따내고 있는 형태가 됐을 때 이제 백이 따내는 순간 뭐 이런 데를 찝어서 팩감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2패를 굴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네. 상변보다는 우아 쪽의 패를 이기는 게 더 둘, 득이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묘한 타협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가고 싶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치열합니다. 마지막 한 40여 수를 패로 진행시켰습니다. 네, 이제 한 집짜리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패를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도 네, 이민진 선수가 차이를 좁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네, 패도 계속 버텨가면서 끝내기에서는 득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한 집짜리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좌상귀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하귀 마지막으로 좌귀에 끝내기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분적으로는 뭐 좌변 쪽이 끝내기를 본다면 흑은 이쪽을 붙여서 끝내기를 하는 게 좋고요. 아, 백이 한 점을 네. 끊어 잡을 때 밀고 들어가서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그쪽을 붙여서 끝내기를 하죠. 지금 한 가지 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흑이 이쪽을 따내서 백이 있는 형태가 됐을 때 또 이쪽에 먹여쳐서 네. 이곳을 잇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돌려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또 먹여쳐서 패를 하는 게 약간 남아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그건 흑이 워낙 부담이 없어서요. 이제는 흑이 이쪽에 단수 치고 한 점을
이젠 2점이 됐죠. 이쪽을 살리고요. 백이 둘 때 네. 이곳에 한 집짜리 끝내기를 둔다면 이제 더 이상 뭐 한 집짜리 끝내기는 없고요. 이제 반패만 마지막 남게 되겠죠. 둘, 셋. 만약에 다 채워졌을 때 흙이 하중앙 패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마지막 하나, 둘, 글쎄요. 우아 쪽에 패를 버티는 걸 봐서는 여섯,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덟, 아홉. 분명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민진 선수가 좌 쪽에 흙이 한 점을 따냈는데 한 네.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서 버텨갑니다. 이 패를 지게 되면 백은 득이 없을 텐데 아직도 백의 패감이 많은 건가요? 하나, 둘, 백은 우상 쪽에 패감이 생겼으니까요. 네. 지금 오정화 선수가 그쪽 아, 네. 한 집을 내면서 이거는 백이 찝는다면은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2패를 했을 때 이제는 우상 쪽에 먹여치는 게 패감이 아니라는 거죠. 흙이 이어서 백이 한 점을 따내더라도 다 이곳을 걸립니다. 네, 단수 치고 네. 단수를 치는 순간 이 4점이 잡히니까요. 오정화 선수도 변화를 줄이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는 이민진 선수도 이쪽에 찝는 것을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백이 패를 따냈을 때 흙이 젖히고요. 이곳을 틀어 막아서 패를 키운다면은 백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 해소를 흙이 따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패는 백이 못 이긴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버텼던 백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은 이제 상변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하변이니까요. 하변까지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네. 오정화 선수가 패를 이기네요. 이 상변 쪽에 패감을 쓰고 패를 따냈을 때 흙이 젖히면요. 여기 따내는 것은 막아서 따낼 때 이곳에 패를 때려내면은 아, 갈 데가 없네요, 네, 백이. 백이 패감이 없습니다. 네. 이미 지금도 백의 패감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거 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오정화 선수가 이쪽을
젖히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예요. 따내더라도 틀어 막아서 따낼 때 이쪽을 따내게 되면 다음에 백이 팩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젖히는 게 좋습니다. 네, 백이 다 메워야 하기 때문에 팩감이 없는 백으로서는 결국 이 패를 양보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버텼는데 이렇게 패를 지니까 지금 이민진 선수 약간 열이 받은 게 보이죠? 네, 지금 이민진 선수는 네, 바둑도 졌는데 패를 졌어요. 네, 뭐 예전에 바둑은 지더라도 패를 이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는 이민진 선수입니다. 정말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은데요. 2점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오정화 선수 마지막까지 패를 또 합니다. 너무합니다. 패는 백이 이 반패는 이기는 거죠? 아니요, 이 반패도 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흑은 우상규의 팩감 하나 있고요. 네, 지금 백이 여기 팩감이 있는데 네. 백이 따냈을 때 흑이 이곳을 둔다면은 네, 이제 백이 팩감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355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60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민진 선수 짜증 많이 났어요. 네, 바둑을 졌는데 패도 졌으니까요. 이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마지막에는 좀 흥분 상태에서 공배를 채웠고요. 총 수순 367수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일단 100집은 무조건 될 테고요. 자, 아직 흑은 남은 사석이 많습니다. 자, 100집이 다 채워졌고요. 마이너스 몇 개일까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8개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10집 차이. 약간 따라갔는데 나중에 패를 버티는 이 수순에서 조금 더 자꾸 손해를 보면서 다시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서귀포 출신리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4승 7패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삼국계 오래 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국이 정말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아,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치열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오정화 선수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서귀포 칠시린이는 오늘 3대0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한 판 한 판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과연 오늘 선수들 어떻게 바둑 보고 있었는지 승리한 선수들 만나보시죠.
네,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던 서귀포 70리의 박지원 선수, 김수진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지원 선수, 네. 김은지 선수와 빨리 다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씁쓸한 각오를 출사표를 남겼거든요. 저는 점점점만 기억에 남아요. 네. 사실 정말 안 두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도 여자국수전 예선에서 이렇게 대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오더가 이제 나오는 그랬죠. 날이었는데 진짜 김은지 선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수요일에 또 지고 이러니까 좀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오늘만큼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이 김은지 선수랑 두기 싫었던 이유가 상대 전적도 있겠지만 나이 차이. 김은지 선수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뭐 두는 거는 괜찮았는데요. 일단 한 2달 정도 사이에 3판을 둬가지고 좀 많이 둔다고 생각해서 좀 안 두고 싶었고 일단 3판을 다지면은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러니까 뭐 한두 판은 당연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보다 약한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둘수록 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안 두고 싶긴 했었습니다. 네, 세 판을 다 주기에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진 선수, 저희가 1국을 보다가요. 김수진 선수가 도저히 역전을 못할 것 같아서 냉정 1국을 놓고 3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역전을 했어요.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네. 바둑은 계속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자변에서 다 득보는 끝내기를 해서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가 모양이 저도 뒤늦게 봐가지고 거기가 모양이 깔끔한 모양이 아니었어서 그게 있었으면은 바둑이 막상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판을 이기면서 팀 승부도 김수진 선수가 사실 결정을 지었었는데요. 오늘 김수진 선수의 출사표도 얘기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서귀포 70리는 1위 팀에겐 정말 강한 팀인 것 같거든요. 지금 3번을 이긴 거죠. 네. 네, 부광약품, 보령머드 그리고 오늘 삼척 해상 케이블카까지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되면 김수진 선수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막 성적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한 마음으로 둔 것도 있고, 네, 1위 팀을 잡으면 아무래도 더 네,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그래서, 팀들이 정말 응원 많이 했고 오늘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지원 선수 지금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에라이 고춧가루나 뿌리자 이런 마음인가요?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순위 계산을 약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원래 저희가 그 전반기 때 첫 판을 이기고 5연패를 네.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또 두 번째 판을 이겨가지고 2승 5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또 바로 2패를 해가지고 아무튼 순위 계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아까 이제 수진이 언니까지 이기고 팀 승리 확정되고 나서는 그때 이제 뭐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네. 뭐 아주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뒀고 또 게다가 개인 승수까지 3승을 쌓았으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판이라도 놓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후반기 힘을 더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이 오랜만에 웃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박지원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팀 승리에 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사실 박지원 선수가 이긴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 웃는 모습이 네. 저도 그 심정이 좀 이해가 갈 정도로 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서귀포 70리 8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도 1위를 잡았습니다. 과연 오늘 또 삼척 해상 케이블카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순위표부터 확인하시죠. 역시 바뀌었죠. 물론 서귀포 70리는 4승을 달성했지만
아직 부안 곰소소금이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8위 그대로고요. 삼척이 2계단 내려왔습니다. 네, 반면에 인천 EDGC가 1등으로 올라섰죠. 네. 자, 이렇게 다른 팀 성적에 대해서 이런 다른 팀들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인천 EDGC가 갑자기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11라운드 3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수거북선과 인천 EDGC. 이번에도 다시 이제 1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도 1위 팀의 대결, 그 경기가 됐군요. 네, 계속해서 1위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일단 조승아 선수와 김혜미 선수가 만나면서 주장전이 성사가 됐고요. 네.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매치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이영주 선수와 박태희 선수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경기 하위권 팀들이 계속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11라운드 2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저는 배윤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